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그래도 소아응급 의료 그 네트워크 구축 현황을 보면 이게 맨 처음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진짜 당황했었거든요. 소아응급 의료 네트워크라는 게 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트워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그 적어도 이 충청권 내에서는 네트워크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아응급 네트워크라는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비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현실상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들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아를 진료 볼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가 가능한 병원이 어디냐, 이걸 찾는 것들이 지금 더 힘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뭐 소아 전문응급의료 센터라든지 권역센터라든지 지역센터, 지역기관 뭐 또는 달빛 어린이병원 이런 쪽에서 이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인력이나 이런 소스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소아는 특히나 더더욱더 그래서 진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자체도 지금 힘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는 조금 안타깝게도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저희 소아응급 학회가 있는데 소아응급 학회에서 지금 열심히 어떻게든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제언도 하고 있지만 뭐 이 현실 자체가 지금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기 학회에 속해가지고 이제 학회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고 싶지만 그렇게는 잘 안 되고 결국 그냥 개인적으로 아름아름 이제 이야기를 해서 뭐 환자를 보내거나 또는 받거나 하는 그런 실정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소아는 아무래도 조금 진료를 보는 게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인과는 이제 소아는 질병의 스펙트럼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성인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소아 환자를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조금 껄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보시는 그런 병들이 아니라 소아가 좀 가지는 어떤 특수성도 있고 병들의 자체가 조금 다른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왔을 때 어떤 걸 더 먼저 의심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레이닝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힘들어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증상만을 가지고 중도를 뭐 물론 성인도 역시 마찬가지긴 하지만 증상만 가지고는 소아는 특히나 더 중증도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뭐 증상만 들었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검사를 하고 진찰을 하고 하면 그 굉장히 중한 병인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검사나 치료 자체가 힘들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 필요한 인력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저희가 예를 들면 CT 같은 것들 그냥 간단하게 찍는 것도 성인들은 그냥 잠시 갔다 오면 끝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애들을 재워야 되는 진정요법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V 라인 정맥 주사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한 명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 지금 듀티당 2명에서 한 3명 정도 저희 간호사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라인이 어려운 그런 환자가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역센터 우리 간호사들까지 와가지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해도 페이를 계속 확보를 못하고 실패를 하는 그런 실정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가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품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 돌아오는 건 없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힘들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의 응대가 굉장히 힘들고 또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제 요즘은 적고 하다 보니 수가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귀하게 자라고 그런 것들이 많고 금쪽이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소송의 위험성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를 하려고 하는 의료 인력은 줄어들고 그러면서 소아응급 의료에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제 겨우 유지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결국은 소아 진료가 더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면서 소아 응급 진료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들, 사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응급 환자가 있으면 전원을 시키는 것들이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것들은 어떤 병원에 환자가 있을 때 다른 병원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수용이 불가하다라고 하면 다른 병원에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거기도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또 다른 데를 찾아가지고 연락을 하고 다행스럽게도 여러 번의 이제 이런 수고를 거치고 난 뒤에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다행스럽게 저 병원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전까지는 저희가 지금 진료가 굉장히 이전부터도 계속 어려웠긴 했지만 지금 이제 이런 의정 갈등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환자를 어딘가 보내려고 했을 때 이 권역 내에서 보통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병원 2023년도에 18세 이하 전원 환자를 이송 지역을 살펴보니까 충청권역으로 이제 보낸 환자들 거의 대부분이 사실 저희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보내긴 했는데요. 85%가 저희 충청권역 내에서 이제 해결이 되고 나머지 15% 정도가 그 15% 정도가 지금은 이제 비충청권 지역에서 이제 해결이 됐었는데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이제 환자를 보니까 토탈 12명 환자 중에서 나머지 6명을 이제 이 비충청권 거의 대부분 이제 서울 쪽 지역이죠.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지역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해결을 했던 경우가 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요즘 같은 경우는 다들 어렵기 때문에 권역 내에 이제 연락을 했을 때 받아주시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광역응급 상황실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쪽을 더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고 있기는 한데 물론 어떻게든 이제 환자를 보내고 치료를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굉장히 먼 거리로 이송을 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그 환자한테 좋을까? 조금 더 빠른 곳에 근거리에 이제 이송을 해가지고 빠른 치료와 빠른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들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세종이 그렇게 뭐 수도권이나 서울에 멀진 않지만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들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증상들이 이제 증상들을 봤을 때 경증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많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시한부 황탕 같이 아주 중증의 환자들이 있는 것들을 가리는 것들이 이제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경증 환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몰리게 되면 이제 우리 집중이 되게 되면 소아응급실이 이제 진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달빛 어린이 병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홍보하는 것들도 뭐 응급실보다 가까이 있다, 응급실보다 비용 부담이 적다,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전문적인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중환자로 인한 아이들의 두려움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평일, 야간, 휴일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 달빛병원을 지금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개 정도, 전국에 100여 개 정도가 달빛 어린이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종 지역에서는 이제 웰키즈라고 하는 곳에 웰키즈 소아청소년과 의원 한 곳이고요. 대전에 5곳, 충남에 5곳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쪽에 몰려 있고요. 천안, 아산 쪽에 이제 거의 다 4개 소가 거기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달빛 어린이 병원도 이제 굉장히 힘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한밤중까지 이렇게 진료를 보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또 외래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필요한데 그 인력을 뭐 고용하는 그런 비용을 더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어떤 환자를 더 봤을 때 가산을 해주는 그런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마저도 또 그런 보조금마저도 빨리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빛 어린이 병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반납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달빛 어린이 병원이 만들어진 취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증의 환자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인데 소아 응급 이런 쪽에 이제 이런 진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등증이나 중증의 환자들이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이제 찾아가게 되면서 저쪽에서는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점점 달빛 어린이 병원을 늘리고는 있지만 얼마만큼 저게 더 펼쳐질지는 모르겠고 점점 이제 소아과 개원가에서는 이걸 괜히 해서 오히려 더 우리가 힘들고 별로 우리가 얻는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탈락을 해 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중증 응급 질환병 순환 단축제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런 집단 행동 장기화에 대비해서 중증 진료의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진 분화분 완화를 위해서 요일변 순환장치제를 실시한다라고 돼 있고 대상 질환은 저렇게 6가지, 처음엔 3가지였는데 더 늘려서 6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소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이제 뭐 기관지 출혈, 이물질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소아 급성 복부 질환이 이제 주된 객돌이 되겠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진단 코드랑 뭐 세부 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저는 약간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수술 코드에 보면 여기 감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감돈 허니아 비관월적 정복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탈장이 이제 정복술이 잘 되지 않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정복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술로 해가지고 코드가 잡혀 있는데 실제 진단 코드에는 탈장이 들어있지도 감돈 탈장이라고 하는 그 진단명이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뭔가 맞는 것들이 조금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조금 잘 맞는 것들이 안 맞는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권역별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충청권에 저렇게 3군데입니다. 청주에 2군데, 그 다음에 천안에 1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마 복부 질환에서 제일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소아장 중첩증일 것 같은데요. 다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옆에 단서가 달려 있죠. 뭐 예를 들면 3세 이상 14kg 이상 가능. 저희가 소아장 중첩증 같은 경우에 한 7, 80%가 1세에서 2세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3세 이상이면 환자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는 건지를 잘 알 수가 없고요. 14kg 이상이면 몸무게가 꽤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이야기가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는 보면은 만 4세 이상 15kg 이상 가능 이런 것들도 조금 그렇고 저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봤을 때도 뭐 7세 이상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7세 이상 소아장 중첩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장폐색 수술이 필요한 전원 환자만 뭐 연락해서 가능한지를 확인해가지고 받으라고 하는데 다 이게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뭔가 잘못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권역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쪽을 당연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365일 어차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권역센터라든지 지역센터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가능한 병원들을 확인을 해서 그 병원들에서 어떤 요인들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런 할 만한 병원들을 강제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들이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뭐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6살짜리 허니아 탈장 환자가 왔는데 아무리 이제 제가 했을 때는 정복술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정복술을 위해서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119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안내를 했고 근데 그 119에서 안내 돌아온 것들은 전국에 되는 병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뭔가 좀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더욱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런 그 외에도 약간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아주 어린 애기 소아외과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이제 응급한 장폐색이 있어서 이제 응급하게 외과 선생님이 그냥 성인 외과 선생님이 응급 수술을 하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부모가 소송을 했고요. 결국은 10억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아는 기대 여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린 시기에 이제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의료 소송이 일어나게 되면 배상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배상액이 큽니다. 성인들 뭐 죄송하지만 성인분들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 여명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배상하는 배상액도 사실 적거든요. 근데 소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억, 10억, 10몇억 뭐 이런 식의 나온 그런 배상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외과 선생님 좀 죄송하지만 이거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급한데 잘못하면 이 환자 죽어요. 얘기해도 저는 못 봅니다. 괜히 잘못했다가 문제 생기면 뭐 배상이면 차라리 뭐 어떻게든 뭐 배상 보험 같은 것들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 면허라고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이렇게 해서는 지금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소아진료 관련해서 외과계 현황을 보시면 소아외과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수술 가능한 사람이 한 30명,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수술 전국적으로 그 가능한 의사가 20명 내외로 그 학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소아비뇨기과 같은 경우에는 전담의사만 10명, 성인 같이 보시는 분이 한 20명 정도쯤 되시고, 소아마취과도 전담의사가 24명, 뭐 겸임하시는 분이 34명.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10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소아 정형외과 환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는 10명이고 전국적으로 그래도 진료를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15명에서 한 20명 정도쯤 된다. 소아신경외과 같은 경우에는 소아 전담의사가 10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펠로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병원,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2명만 있고 있는 상태고, 안과도 소아 전담은 한 50에서 60명 정도쯤 되고, 펠로우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는 병원도 3군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도 본과 전문의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의사는 15명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적죠. 근데 이 사람들이 365일 계속해서 당직을 쓴다 하더라도 이 전국에 있는 환자들을 커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소송에서 이제 저렇게 배상을 하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른 이제 의사들은 보기가 힘들고 소아 전담으로 보시는 분들이 봐라라고 하면 저렇게밖에 없는데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보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배후 진료가 안 되면 응급실에 우리가 환자를 받아가지고 어떤 병이다 진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처치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무리 뭐 저희가 좋은 마음에서 이제 어떤 환자를 좋게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밥그릇 하는데 저희 밥그릇이잖아요. 이 밥그릇이 날아가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소아응급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다들 꺼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소아 진료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또 그런 거 비슷하게 해서 이제 이런 뭐 지역 협력 체계 구축 사업을 이제 올해 초에 또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를 이제 뭐 어떤 중심 그 협력 체계로 해가지고 뭐 달빛 어린이 병원이랑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고요. 그 중심 기관이 이제 다른 소아 청소년과 의원에서 이제 이런 좀 심한 자기들이 1차 진료를 보기에 넘어서는 그런 환자들이 있으면 여기에 의뢰를 하고, 여기서는 또 그게 만약에 자기 쪽에서 커버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배우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진료를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이제 중심기관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뭐 급성기, 중등증 임원, 집중 관찰, 뭐 그다음에 뭐 써져 있는 게 소아정맥 체열 전문 서비스 제공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주는 수가에서 보면 하루에 의사당 10명 환자한테서만 수가를 올려준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수액 같은 것들을 달아주는 그런 것들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굳이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의사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하는 것들도 잘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 뭐 8월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뭐 20개를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대전에 이렇게 지금 중심기관 2군데, 충남에 1군데고요. 세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은 제대로 할 만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만한 그런 어떤 이 유인책도 없고, 정책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 만들어진, 급하게 그냥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소아진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되게 암울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결국은 봤을 때 지금 너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앞이 이 글 끝이 낭떠러질지 아니면 탄탄한 데 오를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멀리서 뭔가 빛이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조금은 더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힘만을 가지고 일단 있긴 하지만, 얼마만큼 도움이 얼마만큼 나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책들은 굉장히 많고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를 만들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환급 하는 사람들이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더 모아가지고 네트워크를 더 형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광역한 그런 광역화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저렇게 한 줌밖에 안 되는 소아진료 의사들을 조금 모아서 집중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어딘가에 파견을 나가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한 병원에서 이제 커버를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중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정부나 또는 이런 지자체에서 조금 더 많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이런 지금 소아의료 자체가 조금 더 잘 유지가 되고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